화면이 공유되자마자 리코딩이 시작됐네요. 어, 여기 어디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운영하는 저의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는 자주 우리 수강생분들의 음,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해요. 그 중에서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인원수가 좀 많죠. 6명이 한 팀을 이뤘고, 실제 5개월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음, 한 달 정도 파이널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우리 파이널 프로젝트는 조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니까 다르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과정은, 음, 딥러닝, 머신러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QL, 그 다음에 이제 GUI 부분이 있는데 QT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로봇을 다루는 아키텍처로서 그래도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로스밖에 없어서 로스 다루고 있고요. 물론 로스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슬램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파이널 프로젝트 때 요걸 담당하는 강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요렇게 묶어서 파이널 때 번갈아 나타나면서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친구들과 꽤 많은 대화들을 나눕니다. 물론 뭐 어떤 팀은 다들 시작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달라요. 아예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로 수강을 했던 팀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사전 지식이 좀 있는 상태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팀마다 편차는 조금 존재를 하지만 결과가 다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력이 파이널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실력이 여기에 있었다면 어, 담당 강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승 그래프를 그리게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것도 역시 그런 파이널 프로젝트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이분들이 하고 싶었던 건 분류 시스템을 조금 구현해 보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 때, 파이널 프로젝트 때 하는 일이 다양하긴 한데, 어, 금전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 그냥 얼기설기하게 하드웨어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이나 또 구조적으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본인들이 한 일을 설명하는 능력에 꽤 포커스를 맞추는 편입니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문자와, 입문자라는 말 쓰지 말까요? 입문자 말고 신입사원과 엔트리급 신입사원과 경력직, 차이가 뭘까라는 질문들을 간혹 받기도 하고, 저 역시 자주 그게 차이가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차이를 본인이 한 일이거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요 이 일을 설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잘하면 꽤 자기 일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물론 그게 또 완전히 될까가 되지는 않지만, 된다고 봅니다. 이런 아키텍처는 실제로 자기들이 한 일을 설명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 완전히 다 할 줄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아니니까 본인들이 프로젝트 하다가 그림이 수정되고 프로젝트 하다가 수정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본인들이 한 일을 설명하려는 노력과 본인들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혹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구조가 잡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음, 본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다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입고 시스템, 전산 등록하고 물류 시스템에 물류 공장에 물건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출고, 그러니까 작업자가 어느 섹터에 있는 무슨 물건 이렇게 하면 그걸 주문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물건을 들고 집화장으로 오는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구현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로봇을 움직입니다. 아니고요. 딥러닝으로 뭘 인식합니다.
인식합니다. 아니고요.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시간 되면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단일 기능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줄 안다고 해서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가 돼요. 대체로 많이 만나는 현상들인데요. 음, 욜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욜로를 자기 데이터로 커스텀 데이터라고 하죠. 커스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평가도 할 줄 알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로봇에 쓰려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욜로로 인식한 사람을 로봇이 따라가게 하는 그 단순한 행동도 실제로 해보면 좀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언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시스템 구현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림은 예쁜데요. 실제로는 스티로폼으로 벽을 세우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섹터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구분하고 이제 팔레트까지 만들었습니다. 보면 되게 신기한데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보시면 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인바운드 에리어고요. 그다음에 여기 팔레트가 있어요. 팔레트 스토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웃바운드 에리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렉들이 이렇게 가상으로 꾸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로봇은 여기에 파킹 에어리어고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파킹 에어리어에 있다가 누가 GUI 화면에서 주문 띡 하고 누르면 이제 어 렉에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요렇게 오는 요런 구조들을 짜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킹 에어리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여러 대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로봇 여러 대가 동시에 지령을 받고 동시에 물건을 입고하기도 하고 출고하기도 하는 거죠. 이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건 저 혼자만의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저 이상한 똥땡이가 여러분들이 제 얼굴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저 이상한 사람이 뭐 이상한 얘기 하던데요 라고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그냥 저의 주관입니다. 저의 주관은 뭐냐면 어 딥러닝이나 로봇은 점점 음 구성 요소화 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엑셀처럼 변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에요. 딥러닝은 예전에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어 CNN만 좀 혼자 힘으로 이해하고 할 줄 아는 것만 해도 "우와." 하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욜로 공부한다고 하면 욜로가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인식을 어떻게 하고 여기서 뭐 그런 이상한 수식 하나 나오고 뭐 요런 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1-2년 전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무도 빼고요.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욜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원리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욜로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빨리 내 데이터를 학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인식하는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딥러닝이라는 아이가 점점 엑셀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엑셀 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십자가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클릭을 하고 쭉 긁으면 수식이 막 연속해서 적용되잖아요. '이거 코드를 어떻게 짜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요 수식이 이렇게 셀로 넓혀가면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엑셀을 쓸 때는. 저는 딥러닝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로봇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로봇을 만드는 수업입니까?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닐지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로봇이라는 것 자체 안에 들어가는 이 모터를 제어하고 여기에 센서 값들을 해석하고 이런 걸 로봇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라면 우리 수업은 로봇을 만드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봇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사람을 인식해서 피해도 다니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도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타스크를 잘 수행을 하고 수행이 완료됐으면 다음 타스크로 이동을 하고 로봇이 여러 대가 있으니까 타스크 매니지먼트가 "야 네가 가. 아니 아니야 네가 가." 이런 전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로봇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로봇 만드는 수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 로봇 하나의 구성은 점점 제품화되어 간다고 봐요. 요소가 되어 간다고 봐요.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로봇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건가? 우리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어, 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여하튼 그래서 하드웨어 이 친구들이 또 되게 대단했던 게 본인들한테 주어진 하드웨어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게차를 만들기 시작. 구조를 이렇게 짜고요. 덕분에 이 로봇 한 대는 그냥 버려라. 네, 80만 원짜리. 네, 아무튼 그래도 잘했다. 네. 아, 여기 이제 그들이 만든 로봇입니다. 그들이 만든 로봇이고 이제 지게 요 팔레트도 스티로폼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티로폼 팔레트 인식하고 들고 움직이고 요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엄청 공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이 자랑을 또 엄청 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슬램 내비게이션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학교 때 혹시라도 로스를 가지고 슬램 내비게이션 로스 1이 됐든 2가 됐든 해본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로스가 제공하는 슬램 생각보다 되게 멍청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린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로봇이 갖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별로 안 좋은 패키지를 쓸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수선하지? 어떻게 튜닝하지? 라는 고민들을 깊숙이 해요. 이 조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팀들은 그래서 내비게이션 패키지 안 쓰는 팀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내비게이션 패키지 흉내를 내는 것도 해요. 그것도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이 팀이 그 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비게이션 되게 별로야 어떻게 하지 해서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멍청한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포인트들을 둔 거예요. 포인트들을 두고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라고 시키면 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이어서 지령을 주는 거예요. 요 정도로 촘촘하게 지시를 내리면 멍청한 내비게이션 패키지도 잘 동작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도착해서 들어가서 지게차로 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요 행동은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잘 못합니다. 오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로봇한테 직접 지령을 줘서 움직이게끔 하는 모드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분들은 직접 구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람 따라가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또 이제 아르코 마커 같은 걸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충전 센서나 이런 데서 쓰는 유도 센서를 쓸 수가 없어서 아르코 마커를 가지고 미세한 부분들을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비전 처리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여러 대예요. 네, 로봇이 여러 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하나 했어야 될 일이 뭐냐면 타스크 매니저를 만들었습니다. 타스크 매니저를 만들어 가지고 어, 하나의 메인 PC가 여러 대의 로봇을 제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유기에 서로 연결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을 제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로봇을 제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로봇한테 무슨 지시를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매니지먼트 작업을 조금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로봇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들어왔고 그 물건을 어느 로봇한테 지시를 내렸고 그 로봇이 얼마의 시간 동안 이수를 했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고 이 물건은 얼마 만에 다시 콜을 받아서 나갔고 이런 것들이 DB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유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유저가 식당에 배송 서빙 로봇 시스템 주문을 했어요. 우리가 로봇 대당 월 한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그 식당은 한 4대 로봇을 주문했고 초기 세팅 비용 이런 걸로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비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당 주인은 자기 폰으로 짜장면 몇 그릇이 오늘 주문이 들어왔고 그걸 이 서빙 로봇들이 몇 초 만에 해결을 했다. 뿌듯하네. 돈 잘 썼네. 이런 느낌을 소비자한테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데에서 DB 구성이나 뭐 우리가 GUI 엔지니어들은 아니지만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GUI 디자인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타스크 매니징을 이제 고민한 흔적들입니다. 그게 뭐 딱 맞다 아니다는 떠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팀의 자랑이죠. 요런 걸 참 잘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은 아닌데 저 다른 강사님이 요런 이제 다이아그램들을 구성을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코드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없어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다른 엔지니어와 다른 포지션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단계라 코드 만들면서 얘 만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본인들의 역할을 본인들이 한 일들을 설명하려는 능력을 배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설명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관제 시스템입니다. 관제라는 말의 의미는 참 넓어요. 그래서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 친구들은 GUI 화면을 일단 구성을 해 두었고요. 로봇의 상태, 맵, 그리고 맵 위에서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로봇이 어떤 타스크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음, 주행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든, 배송을 하든, 서빙을 하든 다 필요한 일들. 반제 시스템이죠.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봇이라는 껍데기 안에서 로봇을 만드는 코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로봇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일을 해야겠죠. 그럼 로봇 만드는 제조사는 몇 개나 있을까요? 엑셀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있습니까? 스프레드시트라는 카테고리로 말을 하면 스프레드시트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다. 하지만 그 엑셀을 사용하는 회사 그럼 몇 개나 될까요? 앞으로 저는 딥러닝이나 로봇을 사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정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가죠. 요건 전체 발표 화면입니다. 원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을 줄 알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들 붙여서 보시는 걸로 하고 여기 보면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한 팀을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팀입니다. 광고가 나오고 또 광고가 나오고 내가 이 블로그 운영자인데 내가 접속하면 광고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우리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는 좀 다른 팀입니다. 컨셉은 공유 오피스라고 잡았는데 이 친구들은 했던 일은 지극히 개발자적입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만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짜고 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절차는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유저 리퀘어먼트를 수집하고 그들이 기능 명세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런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었죠. 이분들은 조금 특이한 게 여기 보면 오픈 RMF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관제 시스템 중에서 로스에 녹아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 비교적 최신에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인데 유저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관심들은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녹여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별로 기능들을 준 거예요. 똑같이 생겼지만 안내 로봇, 배송, 순찰, 청소 로봇 이런 기능들을 부여를 한 거죠. 그리고 해당 기능들만 이수하게끔 노력을 한 겁니다. 네, 요것도 자기들만의 이제 일종의 키오스크 같은 걸 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용 로봇이니까 방문자가 공유 오피스에 들어오면 이제 뭐 사전 예약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요렇게 예 신호를 조회하는 시나리오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딥러닝 요소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안내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봇 보고 "저 따라오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이 너무 작으니까 완벽하게 구현은 안 됐지만 그래도 사람을 안내하는 로봇을 만든 거죠. 이 친구들이 여기서 꽤 재밌게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객체를 추적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객체도 있어요. 한 화면에 로봇이 바라보는 카메라 화면에 사람이 한 명만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를 호출한 이 사람만 딱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쓴 건 뭐냐면 살짝 요 아이를 썼습니다. 이 아이가 다음 위치를 트래킹하는 데 되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칼만 필터의 원리를 모르고 썼습니다. 네, 모르고 썼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객체 하나만을 계속 이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게 이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추적해야 돼요. 그걸 트래킹 이슈라고 하는데 그 트래킹 이슈를 이수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 단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서치해서 코드를 적용한 거죠. 수학적 이해는 못했으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칼만 필터는 사실 어, 모듈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져보면 파이썬 함수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시나리오도 만들어 둔 거죠. 그리고 이제 물품을, 그러니까 동료 피서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물건, 스탬플러 갖다 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수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또, 뭐 상품 구매, 그러면 이제 사전에 합의된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역시 관제를 또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RMF도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RMF를 어떻게 할 건가? 또 RMF 화면입니다. 예, 타스크 매니지먼트와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RMF가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일을 어떤 로봇에게 할당할 건가? 타스크 매니저. 이 로봇이 이동하려고 하는데 트래픽 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건가? 트래픽 매니저. 요게 이제 오픈 RMF의 핵심 기능인데 그걸 사용해서 로봇을 주행시키는 거죠. 이거 넘어갈게요. 요것도 이제 발표 화면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수업을 6개월 전체 과정이고요. 이론 수업만 대충 4개월입니다. 프로젝트를 중간중간에 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에 2개월이 들어가요. 실제로 2.5개월 들어가고 수업을 3.5개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주차를 세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음, 모든 파이널 프로젝트를 이수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이렇게 예쁜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긴 해요. 네, 그래도 자기 실력의 향상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들 성장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정의 큰 목표는 뭐냐면 로봇을 이용한 딥러닝을 이용한 그래서 AI 로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 로봇이 AI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감이기보다는 AI와 로봇이라는 어감이긴 한데 여하튼 AI 로봇을 이용해서 주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로봇을 다뤄야 되니까 주행하는 능력 그리고 주행에 필요한 딥러닝적 요소들을 또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만들 줄 알아야 되니까 서비스 구현 능력, 시나리오 작성, 구현, 또 DB나 전 GUI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그걸 쓸지 안 쓸지 모르죠. 근데 안 쓸 것 같다고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의 수업에 녹아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과정 소개를 파이널 프로젝트의 결과로 소개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딱딱하잖아요. 과정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과정 소개 끝났습니다. 심플하게. 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런 걸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에 저한테 도착한 질문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읽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철학 수업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질문지를 보시면 압니다. 정말 저는 철학 수업인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질문지를 가지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래서 철학 수업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질문은 본인의 각오를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로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다음 질문.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음,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살짝 하나의 회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XYZ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XYZ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에디네이트와 또 저도 매우 작은 회사지만 핑크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XYZ라는 이 세 회사가 심화과정이라는 교육과정 2개월짜리고 수업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권할 때는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근데 이 회사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접니다. 음, 볼게요. 어디 갔니? 죄송해요. 아, 요거군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커피 로봇이에요. 커피 로봇이고 여기 이제 어, 제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XYZ로 가면 되는데 XYZ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XYZ가 하고 있는 커피 바리스타 로봇이죠. 이 로봇은 더보기를 누르면 돼요. 이 로봇은 뭐 딴 게 없습니다. 로봇팔과 커피 콩, 컵, 책상 등을 가지고 바리스타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회사는 로봇팔을 삽니다. 로봇팔을 사서 이런 카페를 만드는 거죠. 여기는 로봇팔은 협동 로봇팔. 그러니까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나 로봇팔을 사는 회사죠. 사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그럼 로봇팔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뭐가 될까요? 고객님입니다. 로봇팔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고객님인 거죠. 그리고 이 고객님은 로봇팔을 많이 사셔야 됩니다.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니까. 또 하나의 회사를 보여드리면 정식 이름이에요. 제가 일부러 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정식 이름입니다. 라버트예요. 라버트 치킨. 라버트. 정식 이름입니다. 라버트랑 상호가 정식 이름이에요. 여기 이미지 잠시 보시면 이분은 이제 라버트 치킨의 대표이신 강지영 대표님이고, 이분은 공대 출신이 아닙니다. 음, 제가 알기로 VC 출신이야. 벤처 캐피탈리스트 VC 출신이시고, 이 회사가 TV에도 나왔었어요. 그, 그 유재석 님이 진행하시는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이런 회사 있다 없다? 뭐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24시간 치킨을 튀기는 라버트 치킨이죠. 음. 저는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제가 재미삼아서 이미지가 제일 강렬하니까 그 회사를 보여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꿈이 하나 있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랑 딴 얘기인데, 개마고원, 우리가 통일이 혹시라도 제가 살아있을 때 된다면 저는 개마고원에서 라면집을 하나 열고 싶습니다.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신라면을 끓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서울에 있는 거지. 원격으로 로봇팔이 라면을 끓이는 거죠. 라면 재료는 드론으로 이렇게 이송, 미안해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자, 요런 거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부분을 좀 지어야 보겠습니다. 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을 만드는 제조회사를 꿈꾸고 있다면,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로봇을 만드는 제조회사를 혹시 꿈꾸고 계시다면, 로봇을 만드는 제조회사를 꿈꾸고 계시다면, 사실 부가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로봇팔, 협동 로봇이 보통 우리가 로봇팔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로봇팔에서 만들어야 될 게 기구화 계속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구화. 그 다음에 좀 사이즈가 커지면 진동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제어 능력, 제어공학이 또 들어가죠. 이건 전공자의 영역입니다. 전공자의 영역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로봇팔이나 모바일 로봇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나는 로봇팔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딥러닝적 요소는 요즘 거의 뭐 필수니까 로봇 회사들한테는, 왜냐면 사람 옆에서 같이 사람과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딥러닝적 요소, 이것도 우리가 사용자라면, 딥러닝이라는 거에 대한 사용자라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새로운 것을 내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빠르게 익히는 능력 더하기 어, 소프트웨어적인 학습 능력 더하기 로봇을 사용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건 경험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시뮬레이션과 실제 길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을 사용해 보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프로젝트를 중시 여깁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무 경험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취업을 해야지. 근데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 저 욜로 쓸 줄 알아요. 이거 저 챗GPT한테 물어보면 욜로 코드 금방 나오잖아요. 나 저 로스 튜토리얼 돌려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해서 로봇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걸 해봤습니다. 요건 얘기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물론 더 해봐야 되지만 이건 왜 나온 질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정확도를 혹시 이렇게 해석하신 거라면 여기로 가라. 여기 있는 로봇한테 로봇이 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멈추고 오차가 한 1m 났는데 저 도착했어요. 석세스 라고 뜬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보스 내비게이션 패키지 쓰면 자주 발생합니다. 황당하죠, 그죠? 아, 뭐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어, 요 방법 우리가 많이 고민합니다. 네,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어차피 로봇 자체적인 센서로 안 되니까 도착했을 때 어떠한 마커, 지형지물, 를 이용해서 로봇이 여기서부터는 직접 주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고민을 합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아까 지게차는 자기들이 만들긴 했지만 팔레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지게차 그 핸들이 그 집게가 이 정도 폭이란 말이에요. 여기 다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도 해냅니다. 그게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여기에 아르코 마커를 두고 아르코 마커 입장에서 계산한 그 정확 그 위치를 가지고 보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어, 요거 되게 고리타분할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인터뷰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서 나를 우리는 당분간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자기를 설명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맞잖아요. 몇 년이 지나야 이제 여러분들은 그 조직에서 약간 지위나 포지션이 약간 바뀌어지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들은 평가를 당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혹은 내가 한 일을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겠죠. 앞으로 한 몇 년간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앉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을 이제 바꿔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로봇을 다루는 우리 회사에서 뭐가 도움이 된다고, 당신은 로봇을 다루는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물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 활동을 했습니다. 공문서가 됐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연구실이다 보니 어떠한 로봇이나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유리했을 것이고 확률적으로 좀 더 좁은 경험을 한 사람일 것. 그러니 난 당신 회사에 도움이 되거나 당신 조직에 도움이 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이 좀 더 맞겠죠. 이게 질문이니까. 이게 질문이니까. 음, 전, 음, 나를 내세울 때 보통 우리가 취업 그 사이트 돌아가면 잡 디스크립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맞추는 것도 좋죠. 취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파이널 프로젝트나 뭐 혹은 혼자서 토이 프로젝트로도 하다가 이걸 내가 잘하는구나를 알고 혹은 재미있구나를 알고 내가 이걸 막 파고들었는데 그 시간이 4주 걸렸어요. 몰랐는데 이걸 할 줄 아는 능력이 된 사람이.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내가 4주 동안에 이 일을 했어요. 삽질 조금 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할 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능력들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이 기간 동안 뭘 한 겁니까? 제가 한 일은요. 로봇이 여기에 있는데 A 포인트, B 포인트로 가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못 가더라고요. 좀 가다가 말아요. 여기서. 알고 봤더니 이게 정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를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얼마나 깔끔한 설명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건 플러스 요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뭘 하셨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마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걸 질문하신 분은 로봇 제조사를 물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대로보틱스, 뭐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로 회사 이름 뒤에 로보틱스 붙은 회사들 다 유망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매출들이 조금 답보 상태이거나 가격적 경쟁력 때문에 중국의 거대한 도전들을 받거나 기술은 아직 조금 뒤처져서 어 유튜브나 뉴스에 나오는 큰 회사들을 추적하지 못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봇 도입 세계 3위 아니면 4위예요. 인구 대비로 본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휴다이, 예, 휴다이 회사가 휴다이 로보틱스 회사가 내일 망했다고 칩시다. 개인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끝났고요.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제조하는 회사로 가실 건지 어, 로봇을 이용하는 회사로 가실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됩니다. 어, 로봇 제조 회사도 그 안에서 부서가 나눠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그 회사가 아니다, 맞다가 아니라 나는 로봇 하나에 파고드는 사람인 건가? 로봇을 이용하는 사람인 건가? 그게 더 어느 게 더 재밌지? 요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엑셀을 만드는 사람인 건가? 엑셀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인 건가? 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음. 제가 딥러닝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쪽에서 받은 질문인데 우리나라에 딥러닝 회사 뭐가 좋아요?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혹시 자기들 회사의 정체성을 딥러닝 하는 회사라고 소개를 한다면 일단은 딴 회사를 가시죠. 왜냐면 부트캠프니까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왜냐면 다시 또 엑셀로 그놈의 엑셀로 돌아갈게요. 엑셀 하는 회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엑셀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을 엑셀 하는 회사라고 정의 내리진 않아요. 요즘 제가 만나는 회사분들은 회사 소개 자료, 회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딥러닝 한다는 말 안 적혀 있는데 딥러닝 쓰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딥러닝은 그런 나이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는 한 회사는 그 쓰레기 회사입니다. 그 쓰레기 재활용 재활용품 분류하는 설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를 쏟아 부으면 플라스틱 그다음에 뭐죠? 종이, 유리 이렇게 분류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도 딥러닝 씁니다. 딥러닝으로 이거 플라스틱이네. 그거 빼내고 이런 거 해요. 심지어 그 회사에도 IT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삼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강남 한바닥에 있는 회사예요. 지금은 이제 공장 그 부지를 푼다고 들었는데 삼표레미콘 회사 이거 건설 회사잖아요. 그 어, 돌을 깨서 잘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만들거나 뭐 하는 회사입니다. 그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입니다. 쌍용양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도 IT 팀이 있고요. 그 안에 딥러닝 팀이 있습니다. 엥? 왜요? 돌들이 들어오잖아요. 자갈. 요거 들어오면 요걸 가지고 딥러닝으로 돌의 품질을 측정해서 이 아이는 1등급 콘크리트가 될 아이, 이 아이는 2등급 콘크리트가 될 아이, 이렇게 분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딥러닝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PU 겁나 샀어요. 예. 그러니까 로봇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로봇도 막 이제 한 조금만 지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지나면 저 로봇 하시는 회사인가요? 그러면 되게 황당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회사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우리 보고 컴퓨터 하는 회사냐고 묻는 거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아까 이거는 이제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음. 어 로스를 키워드로 검색하지 않기를 또 바라긴 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로스 키워드 검색해야죠. 그 딥러닝, 로스2 이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뜹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살짝 한번 빼보세요. 빼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의외로 많은 회사들이 로스 엔지니어를 찾고 있고 딥러닝 엔지니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아까 얘기한 로보트 치킨이나 XYZ 그리고 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널지 정식 명칭이 널인지 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회사는 블루투스 헤드셋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매출이 한 1,000억 돼요. 카카오 자회사인데요. 블루투스 헤드셋 중에서도 그 왜 유명한 스포츠 있잖아요. 그 왜 부상률 제로, 사망률 100%? 에 근접한다는 스포츠들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상위급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매출이 1,000억이니까 그 분야에서는 뭐 세계 1 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도 딥러닝 팀이 있습니다. 심지어 로봇 팀이 있어요. 네. 네.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로봇을 할 줄 아는 사람 여기서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로봇이라는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이용하는 로봇을 운영할 줄 알고 로봇을 이용해서 어떠한 알고리즘, 어떠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딥러닝을 녹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죠. 이번 또 창업이군요. 창업. 네, 창업을 어려웠어요. 음, 일단은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건 이방원, 네, 미안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괜히 드립을 치다. 네. 로봇이 매우 슬프게도 하드웨어 코스트가 좀 높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장비를 구성해야 되니까. 로봇이라는 장비를 구성해야 되니까 하드웨어 코스트가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로 흘러가 보면 조금 달라요. 네,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아스라는 기업이나 플로봇이나 요런 회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로아스는 약간 하드웨어 회사지만 플로봇은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비프라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플로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회사들이 플로틱. 네. 요 회사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이길 바랍니다. 요거 창업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해가 좀 될 거예요. 플로틱이라는 회사는 하나 예로 들면 성수에 있고 그 성수에 그 왜 그 카페 많잖아요. 그 공장 이렇게 개조한 것처럼 회사가 그래요. 되게 문화도 되게 예쁘장하게 잘 자리 잡았고 투자도 네이버 투자 받아서 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도전을 하고 있는 회사고 괜찮죠.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아는 지식에서의 설명들 음, 미안합니다. 질문이 좀 더 있습니다. 사전 지식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아 우분투 공부하고 혹시 우리 수업을 들으실 거라면 우분투를 좀 사용해 보고 싶으면 됩니다. 예. 우리 수업은 우분투 22.04가 기본 OS. 근데 태어나서 리눅스를 처음 쓰는 분들이 학생 초반에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집에 안 쓰는 아니면 윈도우 노트북이 있으면 이제 그냥 밀어버리세요. 윈도우 밀어버리고 우분투로 깔끔하게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예. 우분투로 바꾸는 순간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을 못 합니다.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그리고 요 질문 좀 애매하네요.
랩 레벨, 그러니까 연구소 레벨에서는 다들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 상황에서는 글로벌 1위 같은 테슬라가 있긴 하지만 심정적 1위죠.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배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빙 로봇 시스템도 자율주행 잘 되는 편입니다. 여기서 되는 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출 정도의 큰 그림은 아니나 어,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혼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혼자서 떠드니까 조금 제가 기운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준비한 말들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볼게요. 소리가 안 들렸나요, 이때까지? 지금이 8시 50분인데 50분간 아무도 소리를 못 들은 건 아니죠? 네, 되게 소름 돋았어요. 방금 정말 50분 나온 줄 알고. 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이 조금 이제 작성하실 때 좀 길다 하시는 분들, 지금 상준님께서 하나 올려주셨네요. 음. 네, 순차적으로 또 답변, 질문이 질문 있군요. 올려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리눅스로 로스, 컴퓨터 성능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에듀이네드에서 컴퓨터는 수업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게 아니고 6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채도 필요한 사양을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사양요? 좀 다른데요.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려면 로스2 정도 돌릴 거고 가제부호를 돌릴 거라면 사실 GPU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시뮬레이션 도구들이 좀 무거우니까요. 그리고 딥러닝 할 때 그 학습을 하는 건 저도 콜랩을 많이 애용합니다. 저는 콜랩 월 5만 원 내는 유료 사용자인데 한 만 원 정도 내시거나 혹은 뭐 그 무료로 하더라도 GPU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할 때 GPU 쓰는 건 콜랩을 좀 이용하고 어,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추론, 사용하는 정도라면 음, 뭐 i7급의 메모리 한 16기가, 32기가 뭐 요 정도 선이면 충분히 돌긴 하죠. 네. 어, 그다음에 박진호님, 제조회사에서 이용하는 회사로 취급하고요. 네, 저는 그냥 다 오픈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그 회사가 선택해 줄 건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양방향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제조회사,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푸드테크 기사 크게 났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도 푸드테크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내 팀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제조사지만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로스 밀리터리 버전 있습니다. 로스의 보안성, 그러니까 밀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 밀 스펙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 밀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버전이 실제로 어, 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밀 스펙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소스 코드가 폐쇄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썼다는 사람들의 코드는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있는 툴을 사용한다고 해도 좀 다릅니다. 혜리님 그 질문 대답을 드리면, 어, 그러니까 약간 코믹하게 표현을 하면, 챗GPT 있고, 텐서플로우 있고, 파이썬 뭐, 욜로 뭐, 로스2 뭐,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써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아까 제가 한 두 번 얘기했지만 사람을 인식하는 거 욜로 진짜 잘하거든요. 그건 학습할 필요도 없어요. 욜로 기본 설치하면 사람을 사람인 줄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사람 따라다녀라는 거는 해보면 잘 안 돼요. 그거 어려워요. 해본 사람만 할 줄. 해봐야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딩 능력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걸 구현하는 능력이죠. 그걸 묘사하기는 좀 어렵네요. 제 생각에는 하나 이해가 될 만한 게 리눅스 처음이신 분이 오셨고요. 6개월 교육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리눅스가 처음이셨던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리눅스만 처음이었던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파이썬의 기본은 책을 보고 공부를 좀 하셨대요. 근데 사실상 그게 처음인 거죠. 책을 보고 파이썬 좀 하셨습니까? 예, 책 보고 한 반쯤 공부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였었는데 파이널 프로젝트 때는 물론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파이널 때는 좀 날아다니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로봇과 연결되잖아요. 온라인 교육 과정이 사실 저도 유튜브 있어요. 그 어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는 우리 에듀넷에서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랑 거의 겹치는 유튜브인데 에듀넷도 그 원장님이 음 딴 얘기예요. 에듀넷 원장님이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일 주일에 한 두 번씩. 근데 뭐 "이거 우리 수업 때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막 올리시면 혹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와서 좋아요도 누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수십 회, 수백 회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유튜브 영상의 첫 번째 영상, 앞부분 영상은 조회수가 만 넘어갑니다. 뿌듯했죠.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영상 강의 돈 내고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한 몇천 원짜리라도? 그러면 앞부분 보다가 뒷부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로스가 로봇과 연결되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좀 필요한데 하드웨어 없이 그냥 로스만 듣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로스보다 로스2에서 실시간성이 개선되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로스2를 디자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스2에서는 그러니까 로스1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뭐 약간 개조했지만 여하튼 본인들이 만든 통신 방식을 쓰고 있다면 로스2는 그 방식을 버리고 산업계, 그걸 이제 워킹 그룹이라고 해요. 산업계에서 쓰려고 만들어둔 통신 방식을 차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게 맞고 더 대단히 통신에 어울리게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답변을 하면 로스라는 걸 이제 로스1이라고 구분을 하면 로스1과 로스2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아이들이 오픈 소스 로보틱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 줄여서 OSRF라고 만드는 기관인데 그 로스 만들고 배포하고 유지 보수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로스1은 더 이상 안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지 한 5년, 뻥 때려서 10년 됐습니다. 네, 그러므로 로스1에 대한 생각은 그냥 살짝 놓으셔야 돼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 안 팔기로 한 거야. 단종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로스2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조나 서비스직으로 경험하거나 체험을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애매하긴 한데 어 체험 근데 요건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기업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수업 때 말고 이제 인턴십이든 뭐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2 개월, 3 개월 그래서 그 인턴십을 대부분 다 제가 주선하거나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이 다시 우리 강의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건 간접 체험은 가능합니다. 하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제어보드를 물으셨는데 제어보드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어보드.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아는 거라면 답변을 할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적 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일단 로스트라서 그냥 노트북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게 어 아두이노 프로 버전으로 해서 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걔가 이제 모터 제어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3달기 보드, 3달기 보드 들어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보드 들어가 있죠. 네, 혹시 그걸 부르신 거라면 네.
야, 1시간 됐습니다. 1시간 동안 더 들었습니다. 오, 지난번